앞으로 다가온 오늘 이번 선거철에 가장 샤킹한 말이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리스 체니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을 9개 총구가 있는 소총 앞에 세워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 말을 터커 칼슨 쇼에서 했는데 대체적인 반응은 샤킹하다이고 팍스 진행자들은 별일 아니다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리스 체니 전 하원 의원은 이게 바로 독재자가 자유국가를 파괴하는 방식이라고 비난합니다. 선거 막판에 트럼프의 큰 힘이 되고 있는 터커 칼슨은 어제 유튜브 인터뷰에서 자신이 1년 반 전에 침대에서 악마에게 공격을 당해 피를 흘렸고 지금도 공격 상처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터커 칼슨이 팍스에서 쫓겨난 것도 악마의 짓이라고 믿습니다. 그 터커 칼슨의 자리를 이어받아 팍스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시 월터스는 민주당의 여성 유권자에 초점을 맞춘 줄리아 로버츠가 나레이션을 하는 광고를 맹비난합니다. 제시 월터스는 만일 자신의 와이프가 자신을 속이고 해리스에게 투표하면 이혼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마지막에 이렇게 여성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좋든 싫든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서약한 트럼프 후보의 말을 공격합니다.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입니다. 해리스 후보 지원 유세를 한 제니퍼 로페스는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이번 선거는 감정적이어야만 한다면서 분노하고 무서워하면서 투표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와 마이클 블룸버그도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해석하려면 여전히 안개 속 박빙이지만 구태여 답을 내놔야 한다면 안개 속 박빙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조금 밝은 면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대선을 앞둔 마지막 경제보고서에서 10월에 단지 1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 때문에 일자리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실업률은 4.1% 유지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자율 조정은 0.25% 인하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하기까지 불과 며칠 남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중간에 끼어 있는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어제는 이제 트럼프 후보도 해리스 후보도 라스베가스, 애리조나 이런 곳을 돌면서 선거 유세를 했고 이번 주에는 또 주말 마지막이죠. 남부를 갑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터커 칼슨과 이 트럼프 후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안에는 일론 머스크 또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를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기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데 요즘 이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막판 그 선거에서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해리스 후보는 내가 화합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후보의 말은 점점 거세지죠. 당연히 이제 트럼프 후보의 그야말로 애니미 리스트, 적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을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를 더 공격해야 되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조금 좋은 사람처럼 비치게도 하고 예를 들면 카멜라 해리스보다 힐러리 클린턴이 스마트한데 거짓말은 또 카멜라 해리스보다 조금 덜한다. 그러니까 카멜라는 IQ도 너무 낮고 거짓말을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는 바위처럼 멍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요. 리스 체니 요즘 열심히 경합주에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돕는 민주당의 트럼프를 싫어하고 니키 헤일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니키 헤일리와도 성격이 다르지만 과거에 트럼프 이전에 공화당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리스 체니가 트럼프가 왜 위험한가 하는 것을 설득을 하려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리스 체니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처음에는 아주 바보 같고 급진적인 그 주전론자다, 전쟁광이다 이렇게 이제 리스 체니를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짧습니다. 문장 자체는 Very dumb individual, very dumb. She's a radical war hawk.
다른 사람 굉장히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주 그런 특징은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보 같고 멍청하고 심지어 카멜라 해리스는 돌보다도 더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그렇게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참 우리가 굉장히 그런데 무뎌졌다 하는 게 되고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et's put her with rifle 하면서 9개의 총구가 있는 라이플 앞에 그것도 잘 조준된 그런 앞에 리스 체니를 세워보자. 그리고 한번 두고 보자. 리스 체니가 어떤 기분인지 you know 하면서 그 얼굴을 향해서 조준해서 9개의 총구가 있는 라이플을 앞에 리스 체니를 세워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Let's put her with a rifle standing there with 9 barrels shooting at her, okay? Let's see how she feels about it. You know, when the guns are trained on her face. 좋아하죠. 박수도 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개의 총구가 있는 라이플이 발사되는 그 총구 앞에 리스 체니를 세워보고 그렇게 조준했을 때 어떤 기분인지 한번 쳐다보자. 트럼프 후보가 많은 사람에게 터커 칼슨 앞에서 With a rifle standing there with 9 barrels shooting at her, okay? Let's see how she feels about it. You know, when the guns are trained on her face. 와 하는 그런 약간의 함성 소리도 들리고 터커 칼슨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리스 체니는 X의 독재자가 자유국가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인다는 위협입니다. 나라를 자유를 이런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아주 그 작고 보복심 강하고 잔혹하고 째째하고 불안정한 사람에게 타이런트, 폭군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리스 체니가 본인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아침에 박스 텔레비전의 박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들이 얼마나 리스 체니를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계열인 드러지 리포트가 이걸 이제 지금도 그 맨 위에 올려놨는지 모르겠네요. 비난을 하면서 뭐 트럼프 후보를 열심히 비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드러지 리포트는 이럴 때 오늘 사진도 없이 트럼프가 call for Chinese 처형 이렇게 그냥 제목을 달아버렸습니다. 뭐 세계가 경악했다 이런 식으로 달아버렸고 그런데 이제 또 팍스를 보시는 분은 무책임한 해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호전적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호전적으로 말한 게 끝이 아니잖아요. 총구를 이렇게 들이댄다 하는 게 이게 지금 대선 후보로 나가고 있는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었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저는 어제 이 내용도 이 내용이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터커 칼슨의 그 주장에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게 저는 조금 놀라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크리스티아니티즈 하고 이제 물음표가 있는 그런 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 그 터커 칼슨이 1년 반 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도 있었고 뭐 강아지가 4마리라고 하던가요? 있었는데 밤에 악마가 나에게 와서 얼마나 무섭고 막 숨통이 끊어지는 줄 알았고 그리고 피도 흘렸다. 이러니까 이 진행자가 피를 흘렸다고요? 하니까 피가 흘렸고 지금도 여기 무슨 악마의 발톱 자국이라고 하던가요? 4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악마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세크리터리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 침대에서 악마가 공격한다. 이건 이제 어떤 우리가 그 뭐죠? 밤에 막 그런 거 가위 눌리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를 흘렸다. 그래서 내가 뭐 성경을 다시 읽었다. 믿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또 복음주의자들은 터커 칼슨이 박스에서 쫓겨난 것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또 믿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도 좀 새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말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들이 점점 거세지는데 어떤 광고가 있냐면 지금 30초짜리 광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나레이션을 하는데 이게 제목이 부스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스에서만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하러 가서 직접 투표를 하는 거죠. 부스가 있어요. 부스에서
내가 이 부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여성 부스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서로 여성들끼리 눈빛으로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전에 이제 부스에 들어오기 전에 남편이 먼저 선거를 하고 허니 이제 your turn이야. 당신 가서 투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표 용지를 딱 여성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 그 팀 월즈 여기에 찍는 거죠. 남편은 트럼프 후보에게 찍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여성들은 서로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투표를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허니 your turn이야 라고 얘기한 남편이 잘 찍었지? 제대로 찍었지? 하는데 이 여성은 딱 이 보트했다는 그 스티커를 붙이면서 앞에 봤었던 그 여성과 딱 눈길을 마주치는 이제 그런 광고거든요. 뭐 여러분들께 이게 얼마나 전해질지 제가 그것까지 계산을 못했네요. 일단 그 광고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함께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Your turn, honey. In the one place in America where women still have a right to choose, 아직도 여성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줄리아 로버츠. you can vote any way you want,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다. and no one will ever know.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Make the 투표를 right 하고 choice. Sure did, honey. Remember, what happens in the booth stays in the booth. Vote Harris Walls. Vote Common Good is responsible for the contents of this ad. 줄리아 로버츠에게 이제 보수들이 엄청 화났어요. 이거 나레이션 했다고. 부스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이제 모른다. 제대로 투표했어 하니까 Yes, I did.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요? 이 광고에 대해서 역시 팍스의 터거 칼슨의 자리를 이어받은 제시 워러스가 더 파이브 그 팍스의 쇼에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너다섯 사람 같이 앉아서 하는데 와이프 이름이 에마예요. 에마 하면서 카메라를 그 쳐다보고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카멜라 해리스에게 투표를 하면은 그건 불륜과 같다. 불륜이래요. 어페어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고 또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성한 결혼인데 결혼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그런 것을 거짓말하면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4년 동안 살았대요.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아느냐. 허니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카멜라 해리스에게 투표하면 D-Day야. 그 D라는 건 디보스, 이혼하는 날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 팍스에서 사람들에게 방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I found out Emma was going into the voting booth and pulling the lever for Harris. That's the same thing as having an affair. The sanctity of our marriage. Preach on, yes. What else is she keeping from me? It's over, Emma. That would be D-Day. 네, that will be D-Day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제시 워러스는 지금 에마라고 얘기하는 그 여성과 본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불륜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엄청 화가 나실 텐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저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방송하는 사람이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와이프가 그걸 알고 이혼을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결혼의 신성함을 얘기를 하면서 방송인이 이거 불륜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참 드물다고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팍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성은 아니 왜 남편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꼭 해리스에게 투표를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 있으실 텐데 미국에서 일부의 뭐 종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자가 많은 것을 책임을 지고 또 심지어는 또 여성이 자녀를 낳으면은 아이만 키우고 남자가 돈을 버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남자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내 뜻을 따르지 않는 말하자면 가부장적인 것이죠. 팍스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제시 워러스, 터커 칼슨 이후에 그 자리에 들어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의 광고는 민주당의 광고였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도시에 사시면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정서가 있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 말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지 된다든지 어떻게 내가 그 트럼프를 지지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무시하고 해리스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어? 사실은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는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지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럼 여자들이 내가 해리스를 좋아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트럼프에게 투표를 할 수 있어?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아무튼 그런 정도로 여성 문제들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 것이고 제니퍼 로페즈는 이 해리스를 지지하죠. 제니퍼 로페즈가 어제 그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내가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이어야지만 됩니다. 분노해야지 되고 무서워해야지 되고 무척 아주 많이 화가 나야지 됩니다. 이게 제니퍼 로페즈가 어제 한 얘긴데요. 제가 다른 마이크를 켰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제니퍼 로페즈. I promised myself I wouldn't get emotional. But you know what? You know what? We should be emotional. We should be upset. We should be scared and outraged. We should.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의 투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그 사람들도 좀 바뀌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투표를 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그 같은 정치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를 하는 겁니다. 뭐 침묵은 같은 그거 동조하는 거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도록 투표를 해야지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제니퍼 로페즈가 해리스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 And look, don't be afraid to make people around you uncomfortable. They love it when you do nothing. Okay? A non-vote is an agreement. It just makes it easier for them to do whatever they want, whatever serves them. 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도록 동의를 하는 거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나 그리고 나의 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투표를 하는 게 여러분의 파워입니다. 투표는 여러분의 파워입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And this election is about your life. It's about you and me and my kids and your kids. Don't make it easy. Make them pay attention to you. That's your power. That's your power. Your vote is your power. 트럼프를 지지하시던 해리스를 지지하시던 여러분들께서는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제니퍼 로페즈가 마치 선거 운동을 하는 요원처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서 어떻게 투표를 하시고 뭐 본인도 아직 안 했는가 봐요. 저도 해야지 되는데 뭐 그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그럴 정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금토일월화 남았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아무래도 선거철이니까 뭐 양 후보의 움직임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판세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죠. 유치하게 살지 맙시다. 이제 이게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평소에 이렇게 그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좀 내려놓고 이렇게 좀 뭐 어떤 때는 욕지거리라고 하는 친숙함에서 오는 그런 것도 하지만 어떤 분이 좀 전에 유튜브에다가 저 욕하신 것 같아요. 매기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매기가 어때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10살짜리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뭐 3살은 아니더라도 뭐 사람을 예를 들어 외모를 가지고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서 그 성숙한 그 성품 이런 게 아닌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그걸 창피한 걸 모르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후보 이후에 미국이 많이 이렇게 거칠어졌거든요.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30세 이상, 40세 이상, maybe 50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강혜신이 매기처럼 생겼어. 매기가 어떻다고요? 저 하나도 그런 것 같고 상처받지 않거든요. 본인 이름 내고 때로는 그런 것도 압니다. 뭐 예를 들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본인이 좀 더 좀 좋게 보이려고 이제 남을 비난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는데 유치하게 살지 맙시다.
자, 저는 뉴스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뉴스를 하면서도 너무 죄송해요.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뭐 총구 앞에 세워 이런 얘기를 하는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드려야지 되지를 않는가. 뭐 어쩌겠어요. 사실이니까 전해드려야죠. 뭐 지금 이 트럼프 후보와 어제 그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뭐 애리조나 라스베가스에서 쭉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말은 점점 더 그 어두워지고 뭐 이민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이제 어디 가나 이제 단골 메뉴고요. 가짜 뭐 뉴스 언론 뭐 CBS하고 ABC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100억 달러 소송을 한다고 하던가요. 그리고는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fight, fight, fight. 싸우자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해리스 후보는 그래서 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스트롱한 리더를 원한다. 심지어 여성들조차도 예를 들어 이 민주당 쪽에서 아니 여성이 자기가 투표를 하는 게 자기 맘대로 해야지 왜 그걸 남편에 따라서 하지? 이게 2016년도에 많은 여성들이 걸프렌드와 와이프가 남편에 따라서 트럼프라는 아주 특이한 사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그리고 자수성가했다잖아.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경제를 잘하지 않겠어? 하고 아우 좀 말하는 것도 시원해. 솔직하지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남성들이 좋아하니까 또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하는 걸프렌드와 와이프가 남성의 뜻에 따라서 많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민주당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읽는 그런 그 부스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스에서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카멜라 해리스에게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시 워터스 같은 팍스의 진행자가 그건 거짓말이잖아. 신성한 결혼 생활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어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터프함, 강함, 트럼프가 터프하고 강하다고 하고 오바마는 그게 터프하고 강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건 그런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똑같은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카멜라 해리스는 할로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많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할로윈 복장을 한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는 뒤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We're not going back.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 트럼프 후보는 너무 그 선거 일정이 빡빡해서인지 라스베가스 선거 유세에서는 굉장히 조금 처졌고 그리고 심지어 바로 트럼프 후보 뒤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 휴대폰을 본다던가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친다던가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만큼 이제 그 관중을 끄는 집중력이 좀 어제의 그 라스베가스에선 좀 떨어진 그런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또 막 이제 얼굴 딱 이렇게 하고 뭐 누구를 총구 앞에 세우라던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터프해. 그리고 심지어 여성들조차도 어떤 여성들은 그래 트럼프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제 아무튼 이제 트럼프 후보의 악마 파이트 이런 것 막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증거가 없이 뉴멕시코에서도 그렇고 펜실베니아 소셜미디어 이런 곳에서 온갖 이제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뿐만이 아니라 JD 벤스 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가 엄청나게 이기고 있다고 막 불을 뗍니다. 군불을 뗍니다. 군불을 떼서 이미 그 아주 큰 돌솥이 펄펄 끓어요. 지금 트럼프가 엄청나게 이긴다. 이렇게 해야지만 또 만약에 누가 이기고 질지 아직 모르죠. 지고 나면은 이랬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어. 여기서 부정선거를 했잖아 하는 군불 떼기로 지금 일부에서는 보고 있고 그리고 선거를 치르지 않았는데 부정선거라니 말이 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제는 또 저는 사실은 리스 체니에게 총구 앞에 잘 조준된 그런 그 총구 앞에 세운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늘 듣는 말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어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도 다 없어질 거야. 아파트먼트에 유리창도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의 어떤 정책이 나쁘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는 그걸 그냥 좀 과장한 것 아니야? 좀 왜곡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그냥 동네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을 한 번 했고 또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어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파트먼트의 유리창은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소들도 다 없어질 것이야. 이렇게 They don't want windows. They don't want cows. They don't want anything.
They don't know what they want, actually. 그들은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는 어제 그 선거 유세는 아니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전날은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후보가 여성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나는 그들을 보호할 거다. 이건 이제 그 전에 이슈 자체가 이민에 관한 그런 그 이슈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나는 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본인의 선거 캠프에서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나는 여성들의 프로텍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트럼프 후보가 여러 가지 여성 뭐 성폭행 무슨 뭐 강간 미수 이런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과 판결을 받고 벌금도 몇 천만 달러까지 물으라는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여성의 보호자다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나는 여성을 보호할 거야. 이제 그리고 그게 조건절이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얘기하는 게 very offensive to women in terms of not understanding their agency, their authority, their right and their ability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lives. 네, 이거는 이제 선거 유세는 아니고요. 그냥 조용하게 기자들이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보호를 한다 하는 것도 카멜라 해리스는 지금 민주당이고 라이벌이니까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는 것을 본인의 이슈로 가져가서 해석을 하죠. 말하자면 낙태에 대해서도 여성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럼 이제 공화당은 조금 반대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시하는 그 처사다. 여성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 민주당 나 후보는 여성의 그 본인의 독자적인 결정을 믿습니다. And this is just the latest on a series of reveals by the former president of how he thinks about women and their agency. Whether he has said, as he has, that women. 과거에도 여성에 대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그 전직 대통령의 그런 것을 봐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트럼프 후보도 항상 뭐 뉴스 사이클인 이 시간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틱톡에는 트럼프 후보가 여성을 보호하겠다니까 과거에 여성에 대해서 뭐 혐오적인 발언, 며칠 전에 그 푸에르토리코의 그 큰 신문이 해리스를 공식 지지한다면서 얘기한 거. 당신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여자의 그 은밀한 성기 같은 것도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아이들의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틱톡에 많이 지금 뭐 액세스 헐리우드 그런 그 핫마이크 대화라고 하죠. 이제 서로 했었던 게 노출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지금 틱톡 같은 데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카멜라 해리스는 여성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전혀 뭐 존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리조나주에서 히스패닉계 유권자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마크 쿠반이라는 그 유명한 해리스 그 지지자는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강하고 지적인 여성 곁에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은 생각나세요? 강하고 지적인 여성 곁에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이 결국은 떨어져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강하고 지적이고 이런 여성들은 이것도 또 뭔가 차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여성들은 트럼프 후보에게 위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니키 헤일리가 얘기를 하죠. 지금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계속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일종의 뭐 브로맨스와 같은 남성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남성들이 원하는 얘기 같은 것을 만드는 게 너무나 여성들이 너무나 불편할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예민하고 여성들도 투표에 53% 남성 유권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이라도 고쳐야지 된다고 니키 헤일리는 말합니다. This is not a time to have anyone criticize Puerto Rico or Latinos. This is not a time for them to get overly masculine with this bromance thing that they've got going. 53% of the electorate are women. Women will vote. 네, 여성도
투표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야 팍스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데 유명인들이 워낙에 또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많기도 하고요. 르브론 제임스도 결국은 뭐 그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했네요. 도저히 뭐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특히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것도 이제 본인이 그 X에 쓰면서 본인이 그걸 녹화하진 않았습니다. 동영상으로 만들진 않았는데 다른 동영상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가 흑인들을 멸시하는 동영상 그리고 이번에 그 푸에르토리코 그 쓰레기 그 가비지 발언을 한 쓰레기 섬 발언을 한 그 코미디언이 흑인도 역시 그런 그 비하 발언을 한 이런 것들을 쭉 그 동영상을 올리면서 나는 그 해리스에게 투표를 한다 이렇게 그 르브론 제임스는 본인의 의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코미디언이 먼저 얘기하는. All right, heck yeah, it's cool. Black guy. That's one of my buddies. We had fun. We carved watermelons together. It was awesome. 워터멜론. No, I'm not a racist. They're taking black jobs now. The whole country's going to be like, it'll be like 네, 이제 Detroit. 계속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이제 블랙을 비하하고 그리고 맨 앞에 그 코미디언이 얘기한 그 블랙들이 워터멜론을 그 조각한다. 이건 이제 할로윈 데이에 조금 그 앞서서 한 얘기잖아요. 블랙과 워터멜론을 그 수박을 같이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그 흑인들에게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모욕적인 겁니다.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흑인들이 특별히 이제 그냥 해방이 됐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처음에 수박을 길러서 수박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에게 이 수박이라는 것은 너무나 나에게 자유를 준 거, 경제적인 자유를 준 것이고 삶의 자유를 준 상징인데 백인들에게는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노예로서 컨트롤하는 컨트롤권을 빼앗긴 게 됩니다. 그래서 수박과 흑인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비유하는 것이 굉장한 아주 인종차별적이고 그래서 그림도 많고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그런데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흑인 비하, 라티노 비하, 무슨 비하, 여성 비하, 뭐 후보, 카멜라 해리스 비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나는 해리스에게 투표한다고 하면서 르브론 제임스는 근데 원래 민주당 하죠. 뭐 힐러리 클린턴 때도 그랬고 오바마 때도 당연히 그랬고 바이든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들과 이제 같은 팀에서 먼저 새로 출발하고 하니까 아버지로서 아무래도 좀 아들의 뭔가 이제 스캔들이 나고 하는 것을 원치 않기는 했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했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뭐 블룸버그야 뭐 워낙에 뭐 무당파이기도 했지만 또 민주당 지지하기도 하고 민주당이기도 하고 해서 블룸버그도 해리스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뉴욕의 시장이기도 했고 블룸버그 뉴스를 만든 그 블룸버그가 해리스를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게 중요하고 또 트럼프가 의사당 그 폭동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사과하기는커녕 그걸 축하하고 러블리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블룸버그가 본인이 이제 정치를 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아이템적인 분류를 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전해드리지는 않겠고요. 현재 여론조사 결과 답은 모릅니다입니다. 답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같은 매체에서도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제보다는 또 오늘이 더 트럼프 후보에게 약간 유리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물어보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아유 거긴 너무 빨개서 도저히 뭐 그러니까 해리스가 넘보면 안 돼 하는데 또 어디 중요한 매체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조지아도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한데 펜실베니아가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정말 알 수 없고요. 조기 투표가 어느 정도나 됐는가 한번 볼까요? 조기 투표가 지금 조기 투표 비율을 보면 아니 왜 인터넷이 없다고 나오나요? 인터넷이 지금 안 되나요? 그럴 수가. 자, 그러면 조기 투표율을 인터넷이 허락을 하는 한 한번 보면은 인터넷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또 비상 핫스팟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보면 뭐 거의 6,500만 명. 그럼 1억 6천만 명 정도의 유권자 가운데서 6,500만 명이면 3분의 1도 더 조기 투표를 한 거네요. 누가 누구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아무튼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주말에는 전부 두 사람 다 남부에서 캠페인을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해리스 후보. 보세요. 블루월이 아니라 마지막에 장식을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로 가죠. 만약에 블루월을 다 이긴다면 상관없지만 블루월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이기면 반드시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해리스는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중에서 한 군데를 가져야지만 됩니다. 일단 그걸 가지고 나서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버지니아를 가네요. 트럼프 후보는 지금 경합주가 아닌 곳을 많이 갑니다. 뉴욕에 갔었고 뉴욕 전에는 코첼라밸리, 캘리포니아주에도 왔었고 버지니아 구태여 따지자면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강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뭐 여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토요일에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도 말을 그렇게 했었는데 부정선거가 없으면 뭐 캘리포니아도 본인이 이긴다는데 캘리포니아에 살면서는 그걸 믿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도 뭐 몇십 %나 차이가 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 하면 트럼프 후보가 미국 50개 주에서 다 이기는 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제니퍼 로페스 말 맞다나 투표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참 올해 선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한 게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커버를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앞뒤에 저희 종합뉴스가 또 있으니까 그런 종합뉴스에서 충분히 섭취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뒤에는 이제 경제뉴스 좀 전해드립니다. 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제 마지막 오늘 그 경제 리포트입니다. 일자리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10월 달에 12,000개만 만들어졌다. 근데 어느 정도는 짐작을 했었고 그런데 그 짐작보다도 훨씬 작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허리케인이 2번이 있었죠. 하나만 기억나요. 하도 요즘 뭐가 많아서. 헐린과 밀튼 두 개의 허리케인이 있었고 보잉이 지금 파업 중이잖아요. 보잉이 뭐 한 몇만 명이 한 3만 명 정도가 파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자리 이게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실업률은 4.1%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노동시장은 뭐 여전히 그냥 견고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 정도까지 12,000개밖에 못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뭐 구태여 따지자면 2020년 12월 그때 팬데믹 첫 해입니다. 첫 해 겨울이니까 그때 이후에 최악의 일자리 숫자가 되는 거죠. 9월 달에 22만 3천 개 만들어졌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렇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건강 체크를 그 정도로 보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자율 인상 여부가 있는데 목요일에 끝나나요?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공개시장위원회 0.25%포인트 내리지 않을까. 이거 지난번에 엊그제까지도 또 수요일이었었죠.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0.25% 내릴 수 있을까라고 약간 뭐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0.25%는 된다는 거고 앞으로 그 몇 개월 동안 12월 달에도 또 있고 하니까 그 사이에 이자율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알 수 없는 거고요. 대선을 며칠 앞두고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일자리가 견고하고 또 경제 전문가들은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포함을 해서 전부 경제 정책이 해리스의 플랜이 그 트럼프의 플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런데도 유권자들이 실제로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거고요. 또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다시 뭐 100만 달러씩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데 며칠 남았네요. 어제 법정 출두해야지 되는데 안 했고요. 필라델피아 지방검사가 일론 머스크가 뭐 구태여 이거 선거 등록하고 트럼프에게 투표하세요라고 하면서 100만 달러를 추첨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게 그거고 이렇게 살짝 피해가는 것뿐이다. 이건 우리
펜실베니아 주의 복권법에 위배가 된다 해서 고소를 했는데 주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이거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해야지 된다. 본인이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연기가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거 선거 끝날 때까지 판결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또 몰라요. 또 그게 끝이 아닌 게 주 검사실이 이건 아닌데 긴급 요청, 다시 주정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라 하고 긴급 요청을 했고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100만 달러를 주든지 안 주든지 이 검사실도 이걸 꼭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긴급 요청을 했다. 이렇게 저렇게 보기보다는 항상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도 그 위치에서 자신은 자신이 하는 평소의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후보가 어제도 뭐 그것도 또 마음이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 중요한 것을 맡긴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그랬습니다. 본인이 무슨 뭐 코스트 이펙티브 어떤 장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미국 뭐 연방 뭐 지출 뭐 손실 이런 걸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하니까 3분의 1을 줄인다고 얘기를 해서 2억 달러라고 했던가요.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아무튼 줄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분야에서 아직 일해보지 않았는데 너무 진이었으면 그렇게 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본인이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해온 여러 가지를 보면 분명한 것은 본인의 사업에는 돈이 많이 가도록 하지 않겠어요? 우주항공 사업이나 테슬라나 많은 것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이게 너무 지금 소셜미디어가 균형에 안 맞는다. 나는 정치적으로도 중립이고 완전 중립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하고는 그 이후에는 완전히 지금 그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한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엄청 많이 퍼뜨리고 있고요.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공화당 하원 의장이 정치인들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오바마 케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하원 상원도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하원은 약간 민주당 쪽 그리고 상원은 많이 공화당 쪽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전문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크 존슨은 끝까지 자신이 하원 의장을 하려고 하고 트럼프 후보가 본인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오바마 케어가 너무 형편없어서 많이 고쳐야지 돼. 그리고 우리가 헬스 이 분야에서 개혁을 해야지 돼 하니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오바마 케어는 없어져요. 노 오바마 케어 하니까 노 오바마 케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건 아니다. 부분적인 것만 떼서 나 반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게 이슈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They took a clip out of context and said that I said we were promising to repeal Obamacare. That's just not what I said. It's actually the opposite of that. 야. 그러니까 또 그 박스의 그 진행자는 야 하고 또 동조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Healthcare reform is going to be a big part of the agenda. No Obamacare? No Obamacare. Yeah, the ACA is so deeply ingrained. We need massive reform to make this work, and we got a lot of ideas on how to do that. 네, 노 오바마 케어라고 하면서 고개도 막 절레절레 더 저었고 뭐 그거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들 말을 다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북한이요, 안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과 한국의 이제 외무장관이 지금 계속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 경고도 하고 10,000명 정도가 아직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뭐 포병, 뭐 기본 포병 작전 뭐 등등 다 모든 것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10,000명 갖고는 모스크바가 그동안 그 잃어버린 병력을 보충하는 데는 턱도 없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옵션을 지금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게 유럽에서도 제일 큰 그 지상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남북한의 긴장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중간에 내세우려고 하는데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금 일렬로 다 줄을 서서 미국이 약해지는 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 정도로 가까운, 이 정도로 코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본인들의 그런 어떤 힘의 균형 이런 것도 있고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중국이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미국이 그 중국에 뭔가를 제시를 하면서 이거 좀 어떻게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해봐라. 국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